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네, 파이어족을 꿈꾸는 2030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젊을 때 열심히 돈 벌고 40대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왜 벌써부터 은퇴를 생각할까요? 그리고 말만 들어도 행복한 상상이 펼쳐지는 파이어족.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김장현 기자가 파이어족 얘기하니까 더 행복해 보이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한창 진짜 파이어족 인기가 엄청 많았었던 시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많이 좀 파이어족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봐도 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시장 조사 전문 기업에서 전국 만 19세에서 59살까지 급여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파이어족 인지도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응답자 중 61.5%는 50세 이전에 은퇴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고요. 파이어족 기준을 넘어선 50대 응답자 중 78.8%도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 은퇴하고 싶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50대면 이미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았을 때 은퇴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왜 은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네, 현재 직장에 대한 불만이 클수록 조기 은퇴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파이어족 유행 배경을 묻는 말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현재 삶이 너무 팍팍하다는 답이 39.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다음으로는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나라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답도 만만치 않게 많았는데요. 또 의외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런 응답들도 세대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파이어족 이렇게 은퇴를 준비하는데 특히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하고 30대는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또는 나라가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런 응답이 40% 이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요. 40대에서 50대보다는 2030 세대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불만 역시 20대와 30대에서는 더 높았는데요. 월급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수준 역시도 전 세대에 비해 2030 세대가 특히 더 많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2030 세대를 좀 대표해서 대변을 하자면 힘들기도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일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좀 응답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창 일할 나이에 은퇴 준비를 하는 데에는 2030 세대가 일과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요.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오랫동안 해서 자기 실현을 하겠다는 생각보단 노동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나만의 삶을 꿈꾸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데요.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다는 MZ세대의 인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또 야근과 회식 등 조직 문화에 대한 이런 피로감과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 현실이 조기 은퇴 또는 파이어족을 꿈꾸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혼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파이어족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방법 같은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이어족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네, 돈이 있어야 할 텐데 MZ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파이어족이 나타나면서 그 돈을 만드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반된 유형인 제한된 소비만 하는 검소한 파이어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풍족한 파이어가 있고요. 또 3번째는 본업에서는 은퇴했지만 은퇴 이후 다양한 부수입을 만들어서
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이드 파이어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은퇴 후에도 은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고려하는 바리스타 파이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풍족한 파이어가 좀 되고 싶은데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파이어족만의 좀 특징, K 파이어족의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K 파이어족의 특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예. 지난해 한 증권사가 MZ 세대인 만 25세에서 39세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무척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MZ 세대는 풍족한 파이어족과 사이드 파이어족을 선호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또 MZ 세대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저축과 같은 안정형 상품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형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MZ 세대 중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돈을 벌려면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돈을 얼마나 모아야 조기에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예, 바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일단 알아둬야 할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25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콧 리킨스의 저서 파이어족이 온다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1년에 지출하는 생활비 총합의 25배를 저축하면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25배 듣고 살짝 제가 지금 기가 좀 꺾였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거품이 좀 빠진 상태잖아요. 예전처럼 막 크게 소득을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25배 모으고 4% 규정까지 유지하는 것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최근 자산을 불린 다음에 조기 은퇴를 꿈꿨던 3040 세대 파이어족이 최근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산 시장의 정체나 인플레이션 등의 다양한 시장 변수에 4%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 조기 은퇴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고생 끝에 자금을 마련해 은퇴했다면 그 이후의 계획은 더 빈틈없이 계획해야 하는데 늘 현실 속의 변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휴대폰을 켜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런 조기 은퇴, 생각은 좀 달콤하지만 돈을 모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파이어족을 꿈꾸는 직장인들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들 직장인이 이제 은퇴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역시. 예. 그 아까 빨간색, 파란색 이제 네. 휴대폰 하면 그 주식 투자 말씀이신데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고요.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또 부동산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자 비중이 높았습니다. 주식은 40대와 50대가 높고 2030 세대가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일찍부터 자산 관리에 관심을 두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다만 투자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생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고소득 직종이 아니면 전략을 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도 어렵다는 문제도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많은 분들 나도 파이어족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조기 은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왜 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인생은 되게 기니까요. 인생이 성공적인 여정에 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장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